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김건희 씨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21g 봐주기란 비난이 쏟아지자 최재희 감사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핵심이 아니었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5월 10일 열린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복수의 감사위원들은 관저공사를 맡은 업체 21g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남구 감사위원은 21g이 어떻게 선정됐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지금도 그렇다며 21g이 적격한 업체였느냐는 검증을 아무도 못했는데 정작 감사원이 21g에 대해 문답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인일 감사위원 역시 21g 그리고 21g이 데려온 원담 종합건설이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것 정도만 있단 것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업체를 밀어내고 들어왔던 21g은 무자격 업체에 무더기 하청까지 준 불법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개시 1년 5개월이 되도록 21g을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도 감사원은 21g에 대해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공사업체로 21g을 선정한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이때까진 단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남구 감사위원은 불가피하게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추가 질문이 계속 나가야 하는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저도 이제 감사원에 있으면 서면 조사를 해보는데 서면 조사에서 사건을 입건하기 되게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서면으로 이렇게 오면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하는 거에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도 안 돼요. 의혹이 있는 감사. 이런 거는 서면 감사를 한다는 거는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 이때까지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g의 직접 조사를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실무팀에서 21g 측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으란 공문을 보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경로하며 서면 조사만 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최재희 감사원장은 또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니 21g이 저런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감사원장의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5월 10일 감사위원회 회의 당시 조은석 감사위원은 여기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가 문서를 모두 냈다는 것이라면서 그 문서 내용을 읽습니다. 문서엔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사항 때문에 증축 범위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모두 나오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관저공사 계약을 체결한 행안부 담당 부서가 관저 예산이 초과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요구가 있어서 증축 범위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고 문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위원의 발언으로 행안부가 작성한 이 문서가 감사원에 제출됐다는 사실도 확인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이름은 또 현장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시로 언급됐습니다. 맨 처음 관저 설계까지 완성했지만 중간에 21g의 공사를 내주고 나왔던 A업체는 윗선의 결정으로 여사님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설계도만 내주고 빠지면서 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사님 업체라고 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이제 이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 업체 탓에 공사권을 빼앗겼다고 여러 차례 감사원에 진술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웃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 감사관들의 조사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술자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장소 옮겨서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조사관이 이제 폭탄주를 권하면서 여러 차례 술을 실제로 못 마시는 분인데 이제 못 마시는데도 계속 권하길래 계속 이제 먹으면서 이제 진술을 좀 억지로 좀 받아내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감사위원회 회의에선 또 관저 이전 과정의 역술인 논란 역시 조사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됐다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 역술가도 등장한다. 정부가 장소를 바꾼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특별한 검토 없이 바꿨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의 의장이던 최재희 감사원장은 조은석 위원님이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다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미현 감사위원 역시 언론에서 떠든 것이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막아섰습니다. 역술인 백재권 씨가 관저 후보지를 답사했다는 사실은 언론이 떠든 수준이 아니라 이미 202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회의 4개월 뒤 감사원은 김건희 씨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경호처 부장 한 명만 파면 고발하는 꼬리 자르기식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나의 보고서 내에서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경호처랑 그다음에 관저, 그다음에 집무실을 시공한 업체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감사원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인테리어 업체로 21g을 선정한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끝까지 누가 21g을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감사원의 관저 이전 감사에 참여했던 한 감사원 내부 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부장 한 명 파면으로 꼬리 자르기로 끝낸 거다. 더 윗선을 불러 조사했어야 하는데 다 뒤집어 씌우고 끝낸 감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감사원 내부 인사는 당시 감사 분위기를 전하며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받아냈다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가만뒀겠냐. 바로 직이 날아갔을 텐데 누가 그렇게 유병호 총장에게 보고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 그리고 김 씨와 밀접했던 21g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반면 다른 사안에 대해선 그야말로 180도 달랐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 관련 사안을 감사할 땐 표적감사, 강압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2022년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무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원장님 여기에 이번에 또 특별히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묻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먼지 털듯이 탈탈탈 되는 거죠.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뭐 어떤 직원은 뭐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살도 쭉쭉 빠지고 머리카락 한 줌씩 매일 그냥 쑥쑥 빠지고 구안화사까지 오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스트레이트와 연락이 닿은 당시 권익위 직원은 위원장을 타겟으로 직원들까지 직무감사를 받았고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먼지털이식 전방위 감사를 받으니까 부담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간 진행한 감사에서도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불문, 즉 문책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 이전에 검찰 수사 의뢰까지 강행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혐의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어진 감사 끝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던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의 통화 녹 지금 조사 들어가면 새벽 3, 4시에 보내줘요, 집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안 내보내줘요.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줘요. 재판에서 공개된 이 녹취록엔 새벽 서너 시까지 이어지는 감사, 그리고 통계 조작을 인정해야 집에 보내준다며 하소연하는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선 의견을 묻지 않아. 그냥 조작이야. 모든 틀은 조작으로 가. 자기들이 소설을 써. 아니라 그러면 부장님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기억이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전화기록까지 만들어서 소설 써줘. 이 녹취록에 나타난 강압감사 정황에 대해 최재희 감사원장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실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사과를 드리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감사 내내 표적감사, 강압감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감사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지만 퇴임 직후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변신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추진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감사 요청에 호응했던 건데 이 감사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이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이었습니다. 유병호 국장은 당시 피감 대상 공무원들을 쓰레기, 걸레라고 지칭하며 부하 직원들과의 회의에 공유한 자신의 공감 노트에 적기도 했습니다. 현재 산업부 1처간에 임명된 문신학 당시 국장은 감사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감사팀이 증거와 진술을 왜곡하고 원하는 진술을 얻고자 인권침해적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구체적 비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대했는데도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끝에 기소했습니다. 문신학 현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감사원이 이제 권력 남용의 되게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원은 그게 아니라 법원 영장 없이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다면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 감사위원으로까지 초고속 승진한 유병호 현 감사위원은 자신의 공감 노트에 감사를 사냥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무협 영화 속 인물이 칼 쓰듯 조사하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문객장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신용문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최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엔 이례적으로 감사원 정상화를 위해 수뇌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원하는 감사, 이렇게 대상기관 직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낼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정말 화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너는 진짜 고래도 잘 잡고 감사의 기법을 제대로 아는구나. 다 특별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정부기관을 상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원의 권한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현재 숨가쁘게 진행 중인 검찰개혁 못지않게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